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중생을 위해 구원의 북을 울리노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왜 부처님의 말씀 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길을 잃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중생을 위해 구원의 복을 울린다는 이 부처님 말씀으로 여서 지금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참 한심한 거는 이걸 한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참 한간 인간들이라고 해야 하나.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걸어가면서 그 죽음의 길을 그 길의 지배권 권력을 갖겠다고. 이젠 죽을래.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죽음의 길로 그래서 내가 희망이 안 보여. 죽어서도 백골끼리 싸울 정도야. 아니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싸우는 건 괜찮은데 죽어서도 싸운다 이 말이야. 백골끼리. 그러고도 남아. 지금 대한민국은 바둑용으로 하면 양군마예요. 바둑이 공궁에서 살 길이 안 보여. 최고의 바둑기사들은요, 자신의 바둑이 양군마일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바둑돌을 던져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바둑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창호나 이세돌이나
조년 서봉주 같은 사람들은 양곤마가 있을 경우는 바둑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둘을 살리려고 오늘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내일 바둑에서도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바둑을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이길 수 있으니까. 바둑 뛰어본 분들은 알아요. 물론 잘 뛰는 분들을 전제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바둑은요,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둘이 앉아서 그냥 돌만 놓고 쉬니까 신선 놀며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죠. 신선이 바둑 뜨는 걸 구경하던 나무꾼이 바둑이 끝났는데 우리가 도끼자루가 다 썩었다고 하는 우리 그 민간 설화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바둑은 극한 직업이에요. 바둑 기사는. 상대가 어떻게 바둑돌을 놓을지를 한 수를 놓으면서도 적어도 10수 정도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바둑은 전성기가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20대 후반만 가도 안 돼. 왜? 8시간씩 앉아서 그걸 계산하면서 매일 두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그게 회복이 안 돼. 체력이.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최고수는 그걸 살리려고 붙들고 있질 않아요. 던져버리고 내일을 다시 두지. 근데 하수는 어떤 줄 알아요? 그거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거 붙들고 계속 있어. 그게 상수와 하수의 차이. 미련한 놈들은 그 양곤마 살리겠다고 붙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 양곤마라고 그랬어. 하나는 정치가 곤마고 하나는 경제가 곤마야. 어떤 희망도 없어.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련한 놈이 두 놈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련한 놈 두 놈이 한 놈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고 정청래, 한 놈은 국민의힘 대표를 하는데 그게 장동혁이에요. 가장 미련한 놈들. 그리고 미련한 놈 두 놈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 캄캄하게 칠 것 같은데 미련한 년 두 년 또 있지. 추미애 나경원. 이 미련한 두 놈과 미련한 두 년이 그러지 않아도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기에 길을 잃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대한민국에
그나마 번쩍 있는 반딧불조차 다 없애버린다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코로나가 극심할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진짜 고통은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때 진짜의 고통이 시작된다. 윤석열 2년 반 동안 한국 경제 완전히 추락했죠. 자영업 완전히 붕괴했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직설적으로 당신의 밥그릇이 지금 깨져가지고 땅바닥에서 떨어지는 중. 그러지 않아도 어려웠던 한국 경제가 트럼프 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곤마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둑판이 뒤집히는 판. 내가 감히 말하지만 장막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 가족을 위해서, 당신 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뒤밀고 있는 거는요, 어떤 선택을 하든 대한민국은 치명적. 지금 사인하면 바로 경제위기 와서 IMF 바로 옵니다. 버티고 버텨도 대한민국은 중국의 보릿고기.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니, 내가 무슨 정청래하고 장동혁이하고 무슨 뭐 전생의 원수지고 우리 아버지의 원수라고 그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추미애 나경원을 미련한 년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무슨 우리 아버지 첩이라고. 미국 트럼프와 맞설리면 정말 슬기로워야 하고, 지혜로운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용기가 있어야 돼. 아까 내가 그래서 그 양곡말 경우에 프로 바둑 최고수들은 바둑돌을 던진다고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거야. 그럴 용기가, 그런 지혜가 있냐 이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에
고려시대 때 무인정권들은 40년간 몽골과 싸웠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과 트럼프는 몽골과 같아. 몽골이 40년간 고려를 12번을 침공했는데 고려가 항복 안 하고 망하지 않은 건 당시의 권력자, 무인 권력자는 최후가 똑똑하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후는 몽골과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강화도로 다 도성을 옮기죠. 그리고 별초군을 한 부대 더 편성을 합니다. 더 만들죠. 우리가 말하는 별초군. 그래서 삼별초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래 몽골이 침공하기에는 별초군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몽골과 맞서기 위해서 별초군 하나를 더 만들었죠. 그게 삼별초예요. 별초군은 최후의 사병이에요. 최후에게만 충성하는 병사들, 즉 최후의 사병이죠. 왕에게 충성하는 병사가 아니에요. 별초군은 최후 개인에게 충성하는 군대지, 사병이죠. 최후는 몽골을 대항하기 위해서 강화의 도성을 옮기고 별초군으로서 몽골과 맞습니다. 몽골과 전면전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별초군이 하는 거는 몽골을 기습하는 거예요. 키도 때도 없이 몽골을 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습이죠. 밤에. 몽골로서는 굉장히 힘들지. 고려군 다 모이고 자기들 모여서 맞짱 뜨며 끝장을 내면 되는데 최후가 별초군으로 맞서니까 야습을 하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몽골군은 매일 죽는 거야. 그리고 불안하지. 잠도 잘 수 없지.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다 견디지 못하면 또 돌아가는 거야. 병력도 또 더 보충해야 되고. 그러니까 12번을 들어가.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최후처럼 싸울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럴 용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둑판을 엎을 용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트럼프하고 진흙탕 개싸움을 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한심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야. 어떻게 가장 미련한 놈들이 당대표를 이때 있느냐 이 말이야. 몽골 40년 전쟁에서 출세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김준. 무인 정권의 마지막 권력자 김준이
40년 몽고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출시한 사람. 원래 최후의 노예입니다. 개인 노예. 그런데 몽골과 40년 전쟁에서 이 김준이 두각을 나타내. 잘 싸우고 전략도 잘 짜. 그래서 이 몽골 전쟁성에서 최후의 최측근이 누가 되냐면 최후 김준이 돼요. 아마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드리지 못하고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해서 내가 미안해 사실. 아니 그런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거야. 그건 부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 조국을 위해서, 당신 가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흑만이 가득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힘들어지진 않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아까는 김준일 이야기했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선조가 북으로 도망을 가죠. 야반 노조를 해요. 선조가 북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선조를 따르는 신 하나 얘도 없어요. 궁녀도 다 도망가서 매도 없고 내관들도 다 도망가서 선조의 수라를 챙겨줄 사람조차 제대로 없을 정도로 다 도망가버려. 하기야 선조도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어떤 신하와 어떤 궁녀와 어떤 내관이 그를 따라가겠어요. 다 자기 살겠다고 다 이리저리 다 도망갔지. 또 실망스럽기도 했을 거고. 그때 한 여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선조를 수발하네요. 수라조차 챙길 궁녀가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 팔을 걷어붙이고 선조를 보필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도성디 이항복의 첩이었던 동보고 씨예요. 이항복의 첩이었던 동복 씨가 오 씨가 무슨 생각인지 다 도망갔는데 자신만 그렇게 복귀를 해요.
아니 첩이 선조를 보필해야 될 무슨 의미가 있다? 아무 의미도 없어. 첩은 더군다나 본초도 아닌 첩이. 나중에 얼마나 동보고 씨가 선조의 마음에 자리 잡았는지, 그 마음으로 자리 잡았는지, 선조가 동보고 씨에게 정경 부인의 직첩을 내려줘요. 첩이 정경 부인의 직첩을 받은 거예요. 동보고 씨가 정경 부인의 직첩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가 낳은 자식들이 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낳은 자식들이 관직에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뜻해요. 그가 낳은 딸들이 처녀가 아니라는 걸 뜻해요. 왜? 임금이 정경 부인이라는 직첩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동보고 씨를 도중 이항국의 본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선조가 고마웠으면 첩에게 정경 부인 직첩을 주었겠냐고. 그래서 동보고 씨가 낳은 아들들이 다 출세를 해요. 그리고 이항복의 본처했던 안동권 씨, 권율의 딸이죠. 권율의 딸이 낳은 자식들보다 동보고 씨가 낳은 자식들 후손들이 더 출세를 해요. 임진왜란은 수많은 집안을 몰락시킨 전쟁입니다. 그런데 동보고 씨는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길이었지만 동보고 씨에게는 임진왜란은 기회의 길이었죠. 대한민국이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죽음의 길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거기서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서 살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 가지고. 일이 일어난 뒤에 기도하니까 그게 빨리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해결이 잘 빨리 안 되는 거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지. 아무 일이 없다고 안 해. 그러니까 일이 일어났을 때는 늦는 거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는 거야. 얼마 전에 통일교 한 학자가 구속됐어요. 내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윤석열이나 김건희 구속된 건 난 관심도 없어. 그 사람들이 구속이 되든 그 사람들이 석방이 되든 난 관심 없어.
근데 산학자가 구속됐다는 거는 윤석열이 구속되고 김건희가 구속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얼마든지 구속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꼽살이 껴서 권성동이가 구속됐던 참 불쌍한 놈. 제 죽을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더니 참 불쌍한 놈. 그렇지만 마음은 아파. 내가 같은 고향 사람이거든. 그러나 내 마음은 아파. 한학자는 자칭 살아있는 신이잖아. 문선명이는 독생자고, 문선명이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 아니야. 그리고 한학자는 독생녀고. 자칭 자신이 신이잖아. 그런데 구속됐어. 아, 인간인 윤석열이 김건희가 구속되니까 그게 무슨 대수겠어. 인간 별거 없어요. 인간이 별거 없다고.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기고만장하는 거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권성동이나 저 정청래나 장동혁이나 추미애나 나경원 기고만장하지. 권력 있고 돈이 있을 때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못 지켜줘. 그냥 그 사람들이 구속된 건 아무렇지도 않아.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근데 한학자가 구속된 건 놀라워. 왜? 살아있는 신이잖아. 신이 인간에게 구속된 거야. 신이 인간에게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거야. 우리는 신으로 안 생각해요. 응? 아니, 남이야 그렇게 생각하던 것도 자기 자신은 신이라잖아. 한학자가 구속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아마 한학자가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그 생각 안 했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기도하시라는 거야. 대한민국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판이 뒤집어지는데 그 위해서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살아나오냐?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살아나올 수 있느냐 말이야. 자신이 신이라는 한학자도 살아나오지 못했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 당신을 위해서 당신 가족, 내가 여기서 비 오는 날 오시냐고 고생했으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여윳돈 생기면 금 사세요. 금을 사서 모으세요. 미국 오래 못 갑니다. 별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별이 가장 빛날 때. 별이 폭발해서 없어져. 그때 별이 가장 빛이 나.
별이 폭발하면서 그 성운이 그때가 가장 빛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장 빛나는 것 같죠. 그것이 바로 미국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나는 미국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야. 미국의 힘은 급속도로 줄어든다. 그 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금뿐이다. 그러니까 아니 금값은 앞으로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돈이 금사라니. 오늘 여기까지. 삽에서 타발랑 갖다 빠져난 자파를 한땀에 떠들어라. 야따라 수쿠타이 놀라고 따사사냐 아래과 수키가 따사서 삽바부르면 삽바담만으면 삽바상감으로 사다수 이빵 굿다이 질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죠. 단마의 질력으로 그대가 주기를 구원의 축복. 상가의 질로 그대와 함께 하구인의 구원의 축복을 길을 쌓아주소서. 아량당 마상부터 바가와부터 바가와타 부터 오메나토 타바카토 바가와타 담모 담모메나토 담모 스와디판노 바가타 사와카 상강 상고메나토 상가에게